자, 우리가 심실빈맥의 그 원인 및 병태 생리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러면은 심실빈맥의 치료 및 간호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심질환, 기저질환에 심질환이 없을 경우 혹은 심질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안 해요. 특별한 치료를 안 하고 지속성 심실빈맥이 있다 그러면 베타블로커나 메라파밀, 베타블로커나 베라파밀 혹은 아미노다론을 쓰죠.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속성으로 만약에 VT액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소하고 항부정맥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맥박이 없을 경우 이제 재세동해서 CPR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맥박이 없을 경우 재세동기를 쓰거나 CPR을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관리하고 에피네피린, 리도카인. 요즘도 리도카인 잘 안 써요. 리도카인은 어떤 독성 작용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투여를 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고 심실빈맥의 원인을 치료를 합니다. 자, V택은 좀 V택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이제 V택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모든 이제 CPR 팀이 가는 거예요. V택이 나타났다 하면은. 특히 이제 MI 환자들에게서,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심부전 환자들에게서 V택이 나타났다면은, 이런 어떤 그 맥박이 딱 사라지면서 심실세동까지 가기 전에 이제 재세동기 사용하고 CPR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실세동과 심실조동 한번 해봅시다. 심실세동과 심실세동, 심실조동.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성인간호학 할 때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거, 모든 다른 학생들, 간호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간호학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하면은 순환기, 심장이 제일 싫대요. 근데 심장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심실세동, 조동 해갖고 피브릴레이션, 플루터, 자 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동과 조동을요, 우리나라 말로 떨림이에요. 떨림. 심장이 떨린다라고 그러죠. 심장 떨리면 안 돼요. 무서울 때, 나 심장 떨려서 나 못 살겠어. 심장이 떨리면 안 돼요. 심실세동과 심실조동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실세동 봅시다. 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이 단지 떨고 있는 전기적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소성, 다른 자극에 의해서 심실이 피브릴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피브릴레이션이. 그래서 이거는 심박출량이 없어요.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심실이 극도 흥분 상태가 되면은, 피브릴레이션이 되면은요, 심박출량이 0이에요. 0, 제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CPR 들어가야죠. 가슴 꽉 차야 되죠. 그쵸? 그래서 0에 가깝고 맥박도 없어요. 물론 맥박이 없죠. 그러면 뭐도 없을까? 호흡도 없어요. 맥박도 없으면서, 자, 맥박이 없어져요. 심박출량이 0이니까 호흡도 사라져요. 호흡도 없어져요. 자, 심실세동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심실세동.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 맥박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질까? 맥박도 없고 호흡이 없어. 여보세요 하고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 못하죠. 뭐가 없어진다고? 의식이 없어지는 거지.
완전 응급 상태가 오는 것이 바로 심신세동, 심신세동. 그래서 3분에서 5분 이내에 즉각적인 응급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장과 어디 부분, 만약에 즉각적으로 이제 5분 이내에 치료를 했어요. 심장이 돌아왔어요. 심장이 돌아왔는데 뇌가 의식을 찾지 못한다. 자, 뇌에 치명타를 입었다. 왜? 뇌는요, 혈류가 가지 않고, 그러면은요, 산소도 가지 않죠. 그러면은, 다른 데는 산소를 좀 저장할 수 있지만, 뇌는요,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뇌는 산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5분 이내에 혈액이 가지 않으면은요, 5분 이내에, 즉,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뇌사 상태. 다시 말해서. 뇌사 상태. 그래서 이런 거는 심장과 뇌의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뇌사라는 게 뭐예요? 거의 사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뭘까요? 심근경색 환자들이 심실세동으로 많이 죽죠. 자, 심근경색이 심실세동으로 많이 와요. 심근경색의 그러니까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심근경색이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심근경색 환자는 언제든지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CCU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심전도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이제 뭐 심초음파도 갖고 와서 심장이 어디 심부전까지 왔나 안 왔나 뭐 이제 그런 걸 보는데 딱 이런 그 ventricular VF fibrillation이 온다 그러면은 이 심실벽의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뇌와 심장의 비가역적 변화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가슴 치고 어떻게 CPR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심실세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심근경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자, 심실세동의 특징 봅시다. 258페이지. 심실박동수가 분당 300회예요. 이 떨림이. 심실이 극도로 흥분 상태가 돼서 심박동수가 맥박이 300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심박출량이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왜 심박동수가 왜 이렇게 많아질까? 박출량이 없으니까 자꾸만 보상기전으로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심박출량이 0이 되는 거예요. 심장은 계속 떨리면서. 그리고 심실의 리듬은 굉장히 불규칙적이면서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QRS군은 불규칙하고 식별할 수 없는 물결 모양. 우리가 QRS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냥 물결 모양. 이게 바로 심실세동입니다. 심실세동. 그래서 치료 및 간호. 자, CPR을 하는 초기 세동 제거술이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CPR을 하면서 제세동기를 같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제세동기 먼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하고 오해하고 제세동기하고 그리고 심장마비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여기에 투여되는 게 에피네피린,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그리고 중요한 거 체온을 낮춰야 돼요. 열에 있을 경우에. 왜냐? 체온을 낮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체온이 높을 경우에 대사가 항진이 되면서 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더 빨리 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돼야 되는데 저체온증은 순환이 회복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되고 24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치료 및 간호에서 심실세동은 뭐? 제세동기와
CPR. 근데 제세동기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극장이나 공연장에도 제세동기가 있어요. 이전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어떤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쓰러져 갖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 올라갔죠. 의사 한 2명인가 3명이 올라갔어요. 의료인. 그래서 CPR하고 또 제세동기 하면서 제세동기 또 누가 꺼내와갖고 119에 근무하는 분이 또 거기에 관객 중에 한 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외국인 지휘자 중에 한 분. 자, 어쨌든 제세동기와 CPR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거 없으면은요. 일단은 CPR 하면서 어떻게 119 불러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전철에서 많이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죠. 전철역마다 뭐가 있어요. 제세동기가 있으니까 119에 얘기하고 얼른 그 밖으로 나와서 CPR 하면서 제세동기 갖고 와갖고 제세동기 되게 편해요. 어디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잠깐 뭐 버튼을 누르세요. 잠깐 이거를 놓으세요. 환자분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다시 CPR 하세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세동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거는 누구든지 CPR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건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CPR을 해갖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CPR을 해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한 8살, 9살 때부터 이 힘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힘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부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건교사들이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죠. 누구든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심실세동이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80%는 관상동맥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이런 것이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심실세동하고 심실조동을 했어요. 심실세동하고 심실조동에서 조동 같은 거 세동 떨림, 조동도 뭐 잔떨림, 그런 일종의 떨림인데 심실조동하고 세동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심실세동이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실세동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심실세동 시에 그 원인, 심실세동의 병태생리, 증상, 심실세동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실세동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결 모양의 파형이 나오고 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병태생리하고 기전, 어떤 약을 쓰는지, CPR하고 제세동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하고 바소프레신을 사용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록시스말 타키카디아라고 그래갖고 발작성 심실성 빈맥이 있는데 이거는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빈맥이 발생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오고 빈맥이 발생했다가 정상으로 온다는 거. 네, 방실결정 회귀성 빈맥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방 빈맥을 한번 봅시다. 심방 빈맥. 요거를 좀 지우고요. 근데 우리가 빈맥 중에서 심방 빈맥은 별로 그렇게 안 나와요. 심실 빈맥, 심실세동, 심실세동과 심실 빈맥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돼요. 이제는 심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심방보다 중요한 거는 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죠. 심방 조동하고 심방 세동, 심방 조동하고 심방 세동. 이것도 떨림이에요. 아까는 심실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심방이죠. 심방에서 그러니까 발생 부위가 심실에서 됐는지, 심방에서 됐는지. 근데 심실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심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심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내에서, 우심방 같은 경우에는 순환한 혈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심실이나 좌심실, 특히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내보내주는 곳이잖아요. 전신으로. 그래서 심실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거. 자, 심방세포에서 발생한 전기자극이 회로로 들어감으로써, 그게 이제 회로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조기박동이나 비지속성 또는 지속성 빈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심방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심장 리듬이에요. 심방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리듬. 떨림이죠. 심방에서 떨린다는 거. 이거는 심실이 떨린 거고 이거는 심방에서 떨리는 거예요. 대부분 오픈 하트 서저리 후에 기질적인 심폐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많이 호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피파가 톱니 모양처럼 나타나요. 심방 조동 같은 경우에는 피파가 톱니바퀴. 이 피 웨이브가요. 이게 톱니바퀴. 바로 심방 조동이에요. 톱니바퀴처럼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F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F파. 심박동수가 250에서 350. 심실 박동수가 125에서 175.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 봅시다. 이거는 심방벽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심방의 여러 부위가 아주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흥분해서 무질서한 심방 수축이 일어나는 것. 무질서한 심방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 심방세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판막성 질환자가 많이 있어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당뇨나 비만, 또 혹은 폐고혈압, 또 개심술 환자,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심방세동이 많이 생겨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사람이 수면 시간이요. 남들보다 3시간이 적으면은 한 10년 빨리 죽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래서 너무 잠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잠을 한 7시간에서 8시간에서 푹 자는 것. 근데 요즘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유럽이나 외국 같은 데 가보면 한 6시, 5시 되면 다 상점이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24시간 열려져 있는, 그리고 10시, 11시까지 열려져 있는 그런, 물론 편리성도 있지만 그때까지 또 휘트니스 센터도 뭐 12시에 문 닫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바쁘고.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회식도 많고 술 먹다 보면은.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코골이, 스노링, 코골이. 단순 코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수술을 하는 경우, 코골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양압기를 사용하게 되죠. 자, 제가 아는 지인이 코를 아주 심하게 골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잠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혼여행 갔을 때 비행기 안에서 처음 알았으니까 겉만 멀쩡하죠. 어쩜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고는지. 근데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근데 코 골다가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
이 사람 피곤하니까 코 고는구나. 그렇게 넘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떤 논문을 많이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많이 보게 됐어요. 하도 걱정이 돼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코골이 수술도 했지만, 결국은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료인이고 간호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코를 고는 학생들도 많아요. 너무 피곤해서,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우리나라 그건 뜯어 고쳐야 되는데, 공부는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봤듯이 어때요? 응? 공부에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고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학원 계속 다녀봤자 소용없고 돈만 버리고 자기 몸만 상하고 차라리 운동을 시켜갖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거거든요. 있는 대로 엄마들은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초, 중, 고 올라가면서 지치게 되는 거죠. 엄마도 지치고 애들도 지치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특히 고등학생들 자율학습 끝나고도 또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런 어떤 파라군이나 대치동 그런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근데 애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낮잠을 자다가 코를 고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 교정시켜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심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런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일 경우에 뭐가 많이 생긴다? 심방세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심질환 중에서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나가서 이런 수면 무호흡과 관련돼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요. 또 색전도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색전도 쉽게 생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심실의 박동을 조절해서 심실의 어떤 정상 리듬으로 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데 여기서는 심방세동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맥을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원인을 밝혀야 되고요. 기존 질환, 기저질환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경식도 초음파가 있어요. 경식도 초음파로 혈전 유무를 확인하고 혈전이 있을 경우에 혈전 용해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심방조동하고 심방세동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블러드 케미스트리 해갖고 모든 게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 전에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베타블로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차단제 이렇게 해서 투여를 할 수도 있고 또 혈전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빈맥 잠깐 봅시다. 동성빈맥은요, 우리가 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1분당 맥박수가 100개 이상을 빈맥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갖고 동방절절에 빠른 자극이 형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동성빈맥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발열이라든가 급성출혈, 통증, 불안. 자, 통증, 불안. 제가 요거를 좀 줄게요. 통증하고 불안이 있는 사람들. 특히 수술 후 혹은 암, 말기 환자들의 통증이 있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냅둬야 되나요? 중재를 해줘야 돼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요 심장에 자극이 와갖고 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증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교감신경 자극 약물을 복용하거나 커피를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보면은 술 참 많이 먹어요. 근데 여자는요, 물론 남자 선생님들도 있고 뭐 여자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자는 남자들보다 간의 크기가 작아요. 그럼 술은 누가 더 이길 수 있어요? 응? 남자랑 대결해서 술 먹기 대회 했다간 큰일 나죠. 간의 크기가 그만큼 작은데 간에서의 대사 능력이 남자가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걸 대결을 하면은 안 되죠. 그걸 해부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럴 경우에 뭐 알코올도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또 저산소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동성빈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성빈맥은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수를 일단 낮춰야 되니까 자 베타블로커 사용할 수 있고 계속 나오죠. 베타블로커. 그 다음에 뭐 베타블로커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듣지 않을 경우에 뭐를 쓴다고? 칼슘 채널 블로커. 그쵸? 칼슘 채널 블로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를 투여하는 거. 이 두 가지 꼭 계속 나와요. 지금 베타 차단제하고 칼슘 통로 차단제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액성 부정맥이에요. 섬액성. 지금까지는 빈맥이었는데 이제 섬액성 부정맥인데 자, 섬액성 부정맥 중에서 동성섬액은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섬액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디카디아라고 그래갖고 50회 미만이잖아요. 60회 미만을 우리가 섬액으로 이제 보죠. 근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섬액이 많죠. 동반결절에서 자극 발생 빈도가 동성이니까 동반결절에서 자극 발생 빈도가 감소해서 맥박이 60에서 40회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수면 시에 맥박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혹은 운동 후에 휴식. 운동할 경우에는 굉장히 빈맥, 맥박이 빨리 뛰잖아요. 운동 후에 휴식 있을 경우에 동성섬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맥박이 많이 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즘은 갑상샘이라고 하죠.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들. 동성섬액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 자극 혹은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 자, 우리 아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섬액이 일어나니까 아까 우리 빈맥 같은 경우에는 베타블로커하고 칼슘 채널 베타 차단제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를 사용을 했죠. 빈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섬액이나 저혈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물의 베니핏과 리스크에서 리스크에 속하는 거죠. 베타블로커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칼슘 채널 블로커를 사용했을 경우에 저혈압이나 섬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심박동수를 올리는 그런 중재를 해야 되죠. 미주신경 자극을 피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박동수를 올리는 그런 혹은 승합제를 투여를 하죠. 그렇죠? 혈압이 내려가니까 승합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실차단 봅시다. 방실차단. 264페이지. 방실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반결절에서 시작한 심장수축 자극이 방실결절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스 속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데, 히스 속으로 자극이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히스 속으로. 근데 이게 자극이 지연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전도장애에 따라서 방실 차단은 1도, 2도, 3도로 나눕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1도, 2도, 3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1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QRS군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이거는 그 심방 자극이 방실 결절을 통해서 심실내로 정상보다 느리게 전도될 때 그게 이제 1도 자극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2도 방실 차단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모비츠 1과 모비츠 2. 그러니까 모비츠 1하고 모비츠 2가 나타나는 거는 2도 방실 차단이에요. 그래서 모비츠 1하고 2로 구분을 하는데 모비츠 1의 특징이 뭐냐면은 PR 간격은 규칙적인데 패턴이 나타날 수가 변화의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피파 다음에 QRS군이 없어져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파 나오고 QRS군 나와야 되는데 피파만 나오고 쭉 갔다가 또 피파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모비츠 1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모비츠 2 같은 경우에는 P하고 QRS군의 비율이 1대 그러니까 2대1 혹은 4대3 더 큰 거예요. B가. 그 다음에 5대4 등으로 굉장히 그 비율이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모비츠 1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모비츠 2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고요. 3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내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방의 자극이 방실 결절을 통해서 히스속을 지나갔고 심실내로 가야 되는데 심실내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제각기 따로 수축해요. 자, 3도 방실 차단 1도, 2도. 2도에 모비츠 1, 2가 있고요. 3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더 발전한, 그러니까 그 증상이 더 지연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데, 이거는 3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심방과 심실이 따로 수축해요. 심방과 심실이 따로 수축해서 따로 피파하고 QRS균이 따로 제각기 나타나요. 이게 바로 3도 블록이에요. 3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은 각 블럭이 있는데, 자, BBB. 좌우 속지로 갈라져 좌우 심실로 흥분을 전달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각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각이 차단되는 게 브랜치 블록. 번들 브랜치 블록. 그래서 각 블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심실의 어디에? 말초부에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 거. 말초부에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각 블록이라고 하면은 우각의 전도 지연이니까 우심실이나 혹은 우심실면의 수축이 늦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좌각 블록은 뭐예요? 좌각의 전도 지연으로 해서 심실 주격의 좌심실면 혹은 좌심실의 좌심실벽의 수축이 지연이 되는 게 좌각 블럭입니다. 그래서 각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각이 차단되어서 심실의 말초부까지, 심실의 어디? 말초부까지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각 블럭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번들 브랜치 블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우리가 부정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정맥의 치료와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일반적인 부정맥의 치료와 간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냥 놔두면 이거는 죽죠. 부정맥. 합병증으로, 그쵸? 합병증의 80%가 부정맥이니까. 그래서 치료와 간호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심전도와 정기 생리학적 검사. 자, 어떤 임상 증상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심전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CCU
혹은 응급실에 왔을 때 심전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CCU에 갔을 때 어떻게 심전도를 다 킵하고 있죠. 혈압기도 킵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심전도를 확인해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이 첫 번째예요. 계속 켜 있어야 돼요. 울림이 있을 경우에 얼른 가서 봐야 돼요. 무슨 이상이 있을 경우에 빡빡빡빡 울리니까. 그 다음에 부정맥은 발작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심전도가 24시간 홀터가 있어요. 24시간 홀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차는 거예요. 심전도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차갖고 뭘 이렇게 입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걸 차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맥이 언제 나타나는지, 밥 먹을 때 나타나는지,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지,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지, 화장실 갔을 때 나타나는지, 전화할 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장 리듬 사정할 때 간호사는 심전도 모양을 정확히 어떻게 어세스할 수 있어야 돼요. 심전도 모형을 어세스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부정맥에 대한 어떤 어떤 원인을 찾는데 24시간 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생리학적 검사가 있는데 EPS라고 그러죠. 부정맥의 발생 기전을 밝히는 거, EPS. 24시간 홀터나 심전도 모니터링은 우리가 잘 아는데 EPS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EPS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기 생리학 검사라고 그래갖고 Electro Psychological Physiological Study, Electro Physiological Study라고 그래갖고 부정맥을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진단하고 예후를 판정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어떤 카테터를 이건 어떻게 검사하냐면 카테터를 어디를 통해서 대퇴정맥을 통해서 심장 내로 삽입해요. 그래서 여러 전도 자극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고정해서 거기에 시간등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것. EPS 전기 생리학적 검사. 어디를 통해서? 도관, 카테터를 어디를 한다고? 대퇴정맥을 통해서 도관을 삽입하는 거, 카테터를 삽입하는 거. 자, 요렇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약물요법이 있어요. 약물요법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맥 치료제 약물요법, 미주신경 자극 그래서 칼슘 채널 차단제라든가 여러 가지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67페이지 책을 한번 보실래요? 클래스 1, 2, 3가 나와 있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채널 블로커. 그래서 세포막의 나트륨 통과를 차단해서 심장의 탈분극화의 속도를 억제를 시켜요. 심장이 우리가 몸이 가만히 있는 게 분극 상태잖아요. 자극이 가해지는 게 탈분극, 다시 돌아오는 게 재분극이에요. 그러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탈분극화 속도를 갖다가 만약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트륨 채널 통과를 차단해서 심장의 탈분극화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차단하면 안 되지. 계속 탈분극이 돼야 되니까, 자극이 가해져야 되니까, 변화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클래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베타 리셉터 블로커라고 그래갖고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동시에 칼슘과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는 게 클래스 2예요.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칼륨 채널 블로커예요. 자, 클래스 2는 칼슘 채널 블로커고요. 칼슘하고 칼륨하고 다르죠. 클래스 3는 칼륨 채널 블로커라고 그래갖고 심근의 활동 전이를 어떻게 계속 연장을 시켜갖고 부정맥 발현을 억제를 하는 거죠.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클래스 1, 2, 3. 1, 2, 3에서 2는 베타 리셉터 블로커. 그래서 칼슘과 나트륨 통로 차단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클래스 3는 칼륨의 채널을 차단하는 칼륨 채널 블로커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부정맥제 디곡신 있죠.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 있어요. 아데노신 같은 경우 디곡신과 아데노신을 주로 하는 거고, 응급약물 봅시다. 에피네피린. 심장마비시 첫 번째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에피네피린 가져오는 거죠. 블루코드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투여하는 것이 에피네피린. 에피네피린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피린의 그 알파 수용체가 있어요. 알파 수용체의 효과가 뭐냐면은 심근과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자, 에피네피린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상승시켜요. 대부분 CPR 같은 경우에는 맥박이 없어요. 맥박이 없을 경우에 꽝 가슴을 때리고 에피네피린을 하면은요, 심장 어떻게? 에피네피린의 뭐가? 알파 수용체가. 에피네피린의 알파 수용체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에피네피린의 알파 수용체가 딱 차단을 시켜요. 어떤 거를 차단시키냐면은 심근과 혈관을 어떻게 이완되는 걸 차단시켜서 수축시켜 갖고 혈압을 갖다가 동맥압을 상승시키면은, 자, 동맥압, 좌심실에서 나가는, 확 뿜어져 나가는 좌심실의 동맥압을 상승시키면은 결국은 어떻게? 동맥압이 상승되고 혈압이 상승되는 거죠. 동맥압이 혈압이라고 그랬어요. 뇌 관류를 증진시켜요. 그래서 중요한 약물이 에피네피린이에요. 중요한 약물이 에피네피린.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베타 수용체가 또 있는데, 베타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을 증가해서 심박출량을 향상시킨다는 거.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이 왜 사용되냐면은 이거는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켜요.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그래서 심실세동에서 에피네피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바소프레신이에요. 심실세동에서 에피네피린과 같은 작용하는 거 바소프레신. 에피네피린과 바소프레신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바소프레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주신경 자극법이 있는데, 이거는 동방결절, SA 노드, AV 노드를 자극을 유도해서 심박동수가 떨어지게 되는 생리적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경동맥동을 마사지를 시키는 거죠. 환자를 바로 눕히고 경동맥 부위를 한 5초간 눌러주면은 경동맥동 마사지가 환자의 심전도를 감시하면서 마사지 시행에 따라서 즉각적 심실세동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면서 즉각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거는 이제 4세 이하의 소아 환자에게서는 사용할 수 없고, 경동맥 잡음이 들릴 때는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살바숙이라고 그래갖고 배변할 때처럼 이렇게 힘을 주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떤 부적절하게 심박동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수반사라고 그래갖고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얼굴이 특히 이제 물에 잠기게 될 경우에 3차 신경이 이를 감지하고 뇌에 정보를 전달을 하면은, 이게 이제 3차 신경이 뇌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미주신경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충격요법인데, 전기충격요법은 뭐냐면 제세동이 들어가요. 제세동. 그래서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실세동 발생 15초에서 20초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심실세동 하면은 세동이 생겼다 그러면 CPR 하면서 제세동기 사용하잖아요. 15에서 20초 이내에 사용하는 거. 물론 CPR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얼른 제세동기 투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환자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세동기 하는 중에 CPR하고 제세동 중에는 처음에 200줄로 맞춘 다음에 연고를 이제 유도 자극판에다가 전극판에다가 유도 연고를 충분히 바르고, 이거는 왜 유도 연고를 왜 바르나요? 자극, 전도를 증가시키고 피부를 보호해줘요. 전기로부터. 그래서 이 유도 전극판이 하나는 어디? 흉골 오른쪽 두 번째 늑간. 자, 거기다가 별표하세요. 흉골 오른쪽 두 번째 늑간. 다른 하나는 왼쪽 전방 애가선 오른쪽 다섯 번째 늑간. 두 번째 늑간. 자, 왼쪽 전방 애가선 다섯 번째 늑간에 붙인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왼쪽 다섯 번째. 쉽죠? 거기에다가 한 다음에 제세동을 하는 동안은 환자의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제세동 후에는 심전도 모니터링하고 아니면 맥박이 돌아왔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반응이 없으면은 200에서 300줄 혹은 360줄로 이렇게 올리는데, 대부분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카디오제닉 샥이 와갖고 심실성 뭐 빈맥 혹은 심실 어떤 그 세동 때문에 뭐 이게 멈췄다. 그럴 경우에는 CPR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제세동기 해서 한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와요. 그럼 다시 또 어떻게? 제세동기를 했는데 계속 들어오지 않아. 얼른 119를 통해서 옮겨야 되죠. 그럼 119 안에서 그게 이제 계속 하다가 CPR하고 제세동기하고 CPR하고 제세동기 해갖고 하다가 200줄, 300줄까지 계속 올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든데스 하는 거죠. 응급실에 와갖고 제세동기 해서 피하고 뭐 300줄 해갖고 또 피하고 그렇게 해서 제세동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세동 후에는 만약에 성공하면은 동성 리듬으로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 계속 심전도 계속 보다가 제세동 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산독증이 올 수 있으니까 뭐 중탄산 나트륨 NaHCO3 뭐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다른 말로 비본이죠. 비본을 투여하고 뭐 리도카인도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리도카인을 투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리도카인의 독성 작용 때문에.